자, 여기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한 왕이 다른 왕에게 무릎을 꿇고 있죠. 근데 이 순간은요, 그냥 한 왕국이 무너졌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 바로 스페인에 있었던 마지막 이슬람 왕국의 마지막 날, 그리고 그날의 그 비극적인 한숨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이야기를 보통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다르게 모든 게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시간은 1492년 1월 2일, 장소는 그라나다. 무려 800년 동안 이어진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바로 여기서 덮이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까지 남은 이 장면, 이게 그냥 왕국 하나가 망했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점으로 아예 하나의 세계 질서가 통째로 뒤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을 딱 포착한 거죠. 자, 먼저 승리자들을 볼까요? 바로 가톨릭 군주라고 불리는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입니다. 만류에서 저 당당한 모습 좀 보세요. 통일된 기독교 국가 스페인을 만들겠다는 그 오랜 꿈을 마침내 이룬 사람들의 얼굴이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패배자가 있습니다. 그라나다의 마지막 왕 보아부들이죠. 검은 옷을 입은 그의 얼굴엔 뭐랄까 깊은 상실감이 가득해요. 뒤에 있는 병사들 모습도 보세요. 전투에서 져서가 아니라 정말 길고 끔찍했던 포위전 때문에 굶주려서 저렇게 수척해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이 열쇠 꾸러미. 이건 그냥 성문 열쇠가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 그들이 쌓아올린 유산, 그리고 왕국 전체가 통째로 넘어간다는 상징인 셈이죠.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하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무려 8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게 시작됐던 그 순간,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 처음 발을 디뎠던 바로 그때로 말이죠. 거의 800년 가까이 이슬람 문명은 이 땅에서 정말 찬란하게 꽃을 피웠어요.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북쪽의 기독교 왕국들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 땅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그 결의를 계속 다지고 있었던 거죠. 이 수백 년에 걸친 길고 긴 전쟁을 우리가 레콩키스타, 즉 재정복이라고 부릅니다. 페르난도와 이사벨 같은 군주들에게는요,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라 거의 평생을 바친 사명이나 다름없었어요. 근데 그라나다의 몰락은 단순히 군대와 군대가 맞붙은 전쟁 이야기로만 보면 안 돼요. 여기에는 그 마지막 왕, 한 남자의 아주 깊고 개인적인 비극이 담겨 있거든요. 이 마지막 왕, 보아부딜은 정말 복잡한 인물이에요. 기록을 보면 총명하고 사나웠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야망이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가 내렸던 모든 결정들이 정말 하나같이 왕국의 멸망을 더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됐고요. 그러다 쫓겨나니까 이번엔 적이었던 기독교 세력한테 가서 붙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힘을 빌려서 자기 가족과 도시를 공격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기독교 동맹마저 배신해버려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스스로를 고립시킨 셈이고 결국 그라나다의 운명까지 나락으로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땠냐면 그라나다가 한창 집안 싸움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을 때 저쪽 페르난도와 이사벨은 결혼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하면서 강력한 통일 전선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차이가 결국 승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보아부딜은 항복을 하는데요. 그 조건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굶주리는 백성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알람브라 궁전만큼은 파괴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어요. 이게 그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라나다의 함락은 사실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해 1492년은요,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해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됩니다. 1492년, 딱 이 한 해에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꾼 세 가지 사건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어납니다. 이 해를 기점으로 스페인은 그냥 평범한 중세 왕국에서 세계적인 제국으로 발돋움하고요. 인류의 역사는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전환점이었어요. 보세요. 그라나다를 정복해서 레콩키스타를 완성했죠. 그리고 승리에 도취된 왕과 여왕은 곧바로 스페인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종교적 통일을 위해서요.
그리고 바로 그 자금으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탐험가를 후원해서 신세계를 향한 항해를 떠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게 딱 1492년 한 해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럼 알람브라 궁전에 새로운 깃발이 내걸린 후 그 땅에는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승리자들은 이슬람 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교회로 바뀌었고 아랍어 사용도 금지됐죠. 하지만 800년의 흔적을 그렇게 쉽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알람브라의 건축, 또 그들의 정원 기술, 과학 지식 같은 것들은 스페인의 정체성 속에 깊숙이 녹아들어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이제 모든 걸 잃은 보아부들이 도시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언덕 꼭대기에 잠시 멈춰서서 저 멀리 보이는 알람브라 궁전을 하염없이 바라봤다고 해요. 전설에 따르면 바로 그때 그가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금까지도 엘 수스피로 델 모로, 우리말로 하면 무어인의 마지막 한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나다의 이야기는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통일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이건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강력한 질문입니다.